자, 반갑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이동호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흐려요. 어제부터 조금 흐리기 시작한데 이번 주 내내 조금 비 소식이 좀 많습니다. 우산은 좀 챙기시고 시장은 조금 더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이 자연스럽게 좀 소화가 됐고요. 아무래도 다른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되풀이하게 되면서 시장에선 더 충격보다는 이제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도 반등 마감됐고, 국내 증시는 어제 상승 출발 이후에 이렇다 할 악재는 없었기 때문에 추가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기존 입장 되풀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앞서서 이제 새로운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 의장의 이제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선 좀 관망세도 보이고 불안감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똑같은 매파적인 스탠스였기 때문에 더 이렇다 할 악재는 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건 중국의 인지세 인하로 인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지금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더 키울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건지, 소비를 더 늘려서 좀 덮겠다라는 부분들로 조금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세가 좀 인하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양책 때문에 상승 출발했고, 심지어 중국장은 어제 5%대로 상승을 출발해서 아쉽게도 이제 한 1%대 마감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조금 부양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중국의 상황이다. 그래서 국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고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모난짓을 좀 해버려서 국내 입장에서는 좀 반세 수혜를 입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 오염수 방출 개시 속에서 반사 이익이 확실히 좀 기대되는 기업들이 생겼고요. 중국 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업 운동 확산이 지금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장품이나 여행, 엔터 등도 어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조선수주 103죠. 삼성중공업이 역대 하반기 수주량으로는 세계 1위, 그리고 오션이나 다른 업체들도 글로벌적으로는 2, 3위 정도에 해당이 될 정도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조선중공업 그리고 조선기자재들 어제 대부분 다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마찬가지로 원자력도 지금 주말 동안에 미국 holtek사와 함께 SMR 수주 전에 이제 조금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발전 테마주들 오랜만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던 애들도 있지만, 순환매가 돌면서 화장품도 그렇고 지금 원자력도 그렇고 이제 하나둘씩 밑에서 올라오는 테마주들이 좀 많아진다라는 거, 그런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도 상승 출발했고, 역시나 그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렇다 할 호재도 없었기 때문에 상승도 제한적이긴 했지만, 기존 입장 되풀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일부가 해소가 됐고요. 다만 이제 31일 날 발표되는 PCE 발표, 7월 PCE에서 개인 소비 지출에서 근원 PC는 이제 4.1%에서 4.2%로 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PC 발표 전에 이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게 되면 아마 PC 발표 이후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박스권에 가깝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빠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뭔가가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9월달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19.5%에서 21.5%로 좀 올랐고요. 11월 달에 0.25% 인상 가능성은 50%에서 48%대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조금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향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줄여주는,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을 예측했던 부분은 한 번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9월달에 하게 되면 솔직히 11월달이나 12월달에 할 가능성은 줄어들죠. 대신에 이제 당장의 카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연준이 상당히 좀 불안한 심리를 좀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9월달에 동결 가능성은 아직도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1월달에 인상은 향후에 이제 상황을 좀 보면서 행동하겠다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7월 PCE 발표, 그리고 8월에 고용동량 발표가 주목적인데, 고용동량 보고서가 발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9월 1일이죠. 9월 1일 날 발표가 되는 거라서 금요일 날 발표가 되면 다음 주쯤에는 이제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고, 미국 증시에는 아마 금요일 날 영향을 미치는데, PC 발표 전후로 해서 시장이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PC 쪽보다는
고용동향 보고서가 조금 더 단단하게 나올 경우에는 고금리 정책이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주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 약간은 다시 또 변곡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상승을 크게 해버린다면 약간의 현금들도 필요하게 된다. 자, 여전히 장기간 고금리 정책 가능성이 있고요. 뭐 고용동향 보고서를 봐야겠지만 그 가능성들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느냐, 그런 걸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겁니다. 7월 이제 PC 발표가 31일 날 내일 모레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어제 좀 반등이 덜 나왔어요. 국내 쪽은. 그래서 뭐 어제 2차 전지도 올랐고, 뭐 화장품 올랐고, 의료미용 올랐고, 뭐 바이오 제약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소부장이 생각보다는 어제 반등이 좀 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어제 뭐 요 얘기도 드렸지만 원자력 강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부터 원자력 강세 그대로 좀 이어갔던 부분들 있었습니다. 자, 시장의 주요 뉴스도 잠깐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이제 미국 홀텍스사와 주말 동안에 SMR 건설 추진 소식 때문에 원자력 발전 테마들이 올랐고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서정기전, 뭐 오르비텍, 한신기계, 우진, G2파워, BHI 등 뭐 조금 울음새가 둔했던 원자력 관련주들이 대거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조선 빅3 중에 이제 하반기 실적 기대감들이 뭐 상반기부터 이미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쭉 이어져 오고 있던 종목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그리고 태웅, 뭐 현대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뭐 태웅은 이제 조선 기자재니까 좀 제외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들은 수주량이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역대급으로 인해서 수주 잔량 때문에 하반기 실적, 내년 상반기 실적까지도 거의 무난하게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빠른 측면이 아니라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우상향을 좀 이어가는 형태를 보이니까 그걸 조금 염두해 놓고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낮게 사신 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부분은 뭐 조선 기자재도 많이 공략을 해드렸고, 뭐 조선 쪽도 자주 언급을 해드리는 쪽이었기 때문에 특별할 건 아니었죠. 자, 그리고 어제 로보틱스 쪽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뭐 AI 쪽이 다시 반등이 나온 것도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4대 그룹이죠. 삼성전자 그렇고 두산, LG, 그다음에 뭐 일부 업체들뿐만 아니라 대형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이제 본격화하게 되면서 자동화에 대한 분위기를 더 많이 심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유로마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SB 시스템즈, 라운피플, 율로보틱스 등이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본 불매 운동 확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불매 운동으로 유명한 모나미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중국 내에서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다시 반사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행이 그렇고요. 그다음 화장품 쪽도 일본 업체 쪽에 조금 좋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류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이 저 모난 짓을 해보니까 우리 쪽으로 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지노 업체들, 그리고 화장품, 그다음에 의류 뭐 이런 쪽들이 대체적으로 올랐고요. 컴텍코리아, 신세계 인터내셔널, 코스나인, 연우, 토비스, 롯데관광개발, 토니모리, 공구음원이나 뭐 이런 쪽들이 강세를 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들. 피라미드 쪽은 텔레칩스, 뉴로메카, 그리고 엘리어트 쪽은 HB 테크놀로지, 아이센스, 낙폭과대 쪽은 공구음원과 드림시큐리티. 뭐 보여지기로는 로봇도 있고, 뭐 IT 쪽 있고요, 의료미용, 그다음에 뭐 불매운동 확산으로 인한 테마주들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뭐 특별하게 이제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드렸는데 어제 종목들 잠깐 보고 다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로 드렸던 애들 중에서 뭐 눈길이 좀 가는 건 아무래도 텔레칩스였죠. 어제도 이제 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였고, 어제 장중에 충분히 시가 뜨고 나서 천천히 오전에 또 내렸다가 올라오는 자리 확인하셨으니까 충분히 매수하셨으면 소폭 수익권에서 오늘 추가 자리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세 보시면 되고, 일단 뭐 다음 자리는 23,000원 초반에서 25,000원 사이니까 그 우상향 추세들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지난주부터 드렸기 때문에 19,000원대부터 사신 분들도 그대로 상승 추세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어제 두 번째 종목이었죠. 엊그저께 금요일날 오르고 나서 어제 또 드렸었는데 역시나 우상향을 조금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오전 중으로 왔었고요. 뭐 내려서 출발하기도 했지만 오전에 내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자리 확인이 됐으니까 충분히 매수 자리는 있었고 살짝 플러스인 상태로 오늘 그대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음봉이 하나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어제와 비슷한 상태로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역시나 3,200원대 다시 도전하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리베텍이 이제 금요일날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제 시가가 떠버려서 뭐 매수하기는 썩 좋진 않았습니다. 뭐 매수하셨다면 뭐 10분 이내에 시세가 나는 정도였기 때문에 매수하실 분들은 뭐 10분 이내로 승부를 보실 분들, 그런 단기적인 부분들만 하셨다면 충분히 뭐 큰 수익이 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시가가 뜬 종목들을 많이 공략해 드리진 않기 때문에 뭐 요거는 약간 제외를 시켜 보도록 하고요. 뭐 앞서서도 이미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차트였습니다. 뭐 오르비텍을 하지 않더라도 어제 원자력이 강세이고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 종목도 추천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 뭐 어제 초반에 상승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충분히 오후에 내려오고 오전에 내려오고 오후에 올라오는 부분들 조금 확인이 되셨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양봉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6,000원 초부 중반대 가능하고요. 5,900원 중반 후반대도 매수는 가능합니다. 어제 저가 수준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5,800원 중반 요거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양봉 하나 나온다면 추가 돌파 가능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기 EV 어제 또 역시나 음봉이 좀 나오거나 양봉이 이어졌고요. 뭐 5일 연속 양봉에 이어서 지난주 17,000원 드렸던 애들인데 벌써 2만원대 돌파 시도를 했었고 오늘 어제 좀 쉬어가는 자리였습니다만 역시나 오늘 음봉이나 뭐 양봉 하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18,000원 중후반대 초반대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22,000원대 1차적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17,000원 깨지 않는 선이라면 한 번 더 보시고, 상기 부위는 뭐 이번 주 권리락, 무선균자 권리락 이전에 사실 분들은 사놓으시면 좀 괜찮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뷰노 아침 시가가 떠버려서 이거는 뭐 공략 자체가 좀 불가능합니다. 아침에 시가가 뜨고 나서 뭐 바로 죽어버렸던 사트라서 이런 건 들어가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르비텍처럼 10분 이내에 시세가 나버리고 끝나버릴 걸 생각하고 거기서 더 가더라도 거기서 어느 정도는 챙겨놓고 보실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10분 이내에 쌌는데도 챙기지 못한다면 이런 건 공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시가가 너무 많이 떠버렸던 뷰노는 어제 매수는 불가능했습니다. 자, 텔레칩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만원 중초반대까지 가능하고요. 2만원대까지, 그리고 19,000원 중반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23,000원에서 24,000원 1차적으로 도전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메카 어제 뭐 로봇 쪽의 종목들이 다들 괜찮은 모습이었고 그거 이전에 뭐 유로메카나 뭐 유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조금 강세였는데요. 뭐 흐름은 35,000원 중초반대 가능하고요. 형태는 34,0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돌파하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38,000원에서 4만원 사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분위기는 어제 이어서 로봇 쪽이 한 번 더 올라와야지만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HP 테크놀로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28,000원이 아니 2,800원이죠. 자꾸 숫자가 헷갈리는데 2,800원 중초반대까지 가능하고요. 2,700원대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3,200원대에 도전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센스 최근에 한 29,000원에서 33,000원 요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어제 그 아래를 거의 다 체크를 하고 올라와서 오늘은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아진다면 다시 37,000원, 38,000원대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32,000원 후반대 중반대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31,0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할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일단 그 다음 자리는 거의 35,000원, 36,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구음원 뭐 불매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의류 쪽에서 좀 보셔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고 이틀 연속 지금 윗꼬리는 달았지만 오늘 음봉이 나오더라도 개인적으로 오늘 상승 출발하면 바로 걸려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내려서 출발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아침 내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거 확인되면 바로 그때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태는 한 7,900원에서 7,800원대까지도 가능하고요.
8,050원 이상에서 매수하시면 조금은 불안한 자리고, 오히려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 자리를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8,00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7,800원 요 사이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고, 아래로는 7,550원 정도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하루 이틀 정도 음봉 나오더라도 다시 반등들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어제 고점이었죠. 아래에서 사시는 거면 8,700원대를 1차적으로 보시거나 9,000원대 1차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드림 시큐리티 거의 뭐 지난주에 상한가 근방까지 왔었고, 어제 양자암호가 다시 막판에 또 강세를 좀 이어갔는데, 뭐 오전 중으로는 양자암호가 또 강세를 이어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연속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편승해서 단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자리고요. 어제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어제 저가인 3,500원대 요 선을 깨지 않는 선이라면 한번 3,600원대 초반, 3,500원대 후반대 공략 가능하고요. 1차적으로는 3,900원대에서 800원대, 그리고 나머지는 4,300원대 이렇게 두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무난한 출발은 하겠지만 뭐 시장 자체가 조금 빨리 가는 것보다는 뭐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호재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반등이니까, 속도면에서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측면으로 다양한 업종들이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호 대표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